혹시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아프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은 편안히 주무시나요? 발의 피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 건강, 그중에서도 발 마사지, 그리고 요즘 집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지압 슬리퍼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나온 학술 자료들하고 또 사용자 후기 리포트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발은 흔히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죠. 발바닥에는 뭐랄까 온 몸의 신경과 장기와 연결된 그런 지점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피로도 풀고 더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발 마사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발바닥에는 이제 반사구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몸의 여러 장기나 기관과 연결된 신경 반사 지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발 반사요법, 그러니까 발 마사지는 바로 이 반사구를 자극해서요. 연결된 신체 부위의 기능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발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뭐랄까 좀 정체되기 쉽고 또 중력 때문에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서 붓기도 쉬운 부위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앉아만 있어서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발의 피로, 부종, 통증을 더 쉽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조선대학교의 학위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발등이 붓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바로 그런 경우에 발 마사지, 즉 발반사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의 특정 부위, 이 반사구를 손이나 아니면 지압봉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자극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한 지압점을 너무 오래 누르기보다는 한 3초, 4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 떼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요. 한 부위에 1분 이상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깊은 건강법이라고 들었어요.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도 관련 그림이 발견되고 중국에서는 족심도라고 해서 발 반사구를 이용한 건강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경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발견하고 활용해온 뭐랄까 전통적인 건강관리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밝혀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발을 자극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 발 마사지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까 언급된 그 조선대학교 논문 결과 이걸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꽤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던데요. 네, 그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 발등 부종을 자주 경험하는 30대, 40대 여성 의료인 9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의 손으로 직접 발 마사지, 즉 수기 발반사 마사지를 시행하고 그 전후 변화를 측정한 거죠. 아, 8주간 꾸준히 관리를 받으셨군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피로도. 이게 마사지를 받기 전보다 평균 약 0.7점 정도 감소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피로를 덜 느낀다는 의미니까 8주간의 마사지가 주관적인 피로감을 확실히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피로감이 줄었다는 거네요. 혹시 혈압이나 맥박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지표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의 경우에요. 심장이 피를 짜낼 때의 압력인 수축기 혈압, 그리고 심장이 이완할 때의 압력인 이완기 혈압. 이 두 가지 모두 평균적으로 약 9.4mm Hg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심장 박동수인 맥박 역시 마사지 후에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이것은 발 마사지가 단순히 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나 심혈관계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혈압하고 맥박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발 부종, 붓기는 어땠나요? 이것도 좋아졌을까요? 네요. 마사지 전후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0.23mm 정도 둘레가 감소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감소였어요. 즉, 발 마사지가 붓기를 빼는데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웠던 결과가 발바닥 온도 변화였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혈액순환 개선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마사지 후에 발바닥 온도가 평균 약 1.68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이 차가운 것은 보통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발 마사지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류 흐름을 개선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네요. 정리해보면 이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발 마사지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혈압이나 맥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발의 부종을 줄이고 무엇보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외에도 근육 이완 효과, 노폐물 제거 촉진, 신진대사 활성화, 나아가 면역력 증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이것이 수면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와, 정말 발 마사지 꾸준히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매번 전문가에게 마사지를 받는다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더 간편하게 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압 슬리퍼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압 슬리퍼는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만들어진 제품이죠. 저희가 살펴본 블로그 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압 슬리퍼 사용 경험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 후기를 보니까 이분은 종아리 붓기는 다리 마사지 기계로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발바닥 자체의 피로감은 계속 남아서 지압 슬리퍼를 한번 사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하고요. 네, 그 후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이 사용한 슬리퍼는 발등 부분을 벨크로, 그러니까 일명 찍찍이로 조절할 수 있어서 발에 맞게 착용하기 편리했고 발바닥 돌기가 딱딱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누르면 살짝 들어가는 스프링 형태라서 자극이 너무 강하지 않고 비교적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 소음도 적어서 조용한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건 처음 신었을 때는 당연히 좀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그날그날 몸 상태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졌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는데도 한 2주 정도 사용해보니 내구성도 괜찮았고 디자인도 너무 투박하지 않고 무난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효과는 바로 수면 장애 개선이었습니다. 평소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서 수면 보조제의 도움까지 받던 상태였는데 지압 슬리퍼를 신고 생활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와, 수면 장애 개선이라니? 이건 정말 솔깃한 경험담인데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발바닥 자극이 숙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 블로그에서는 지압 슬리퍼의 다른 기대 효과들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발바닥 지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이나 다리 경련 완화, 만성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불안감 감소, 우울감 개선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갱년기 증상나 생리 관련 문제 완화,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문제 개선, 관절염 총증 완화나 전반적인 혈액순환 개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대부분 발반사요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기반한 기대 효과이거나 개인적인 바람에 가까운 내용들이므로 실제 효과는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기보다는 이런 점들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로 이해해야겠네요. 그래도 일상에서 그냥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지압 슬리퍼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혹시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지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편리함과 기대 효과의 이면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과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다른 블로그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압 슬리퍼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초기 통증입니다. 아까 그 후기에서도 처음엔 아팠다고 했었죠. 어떤 분들은 마치 자갈밭을 맨발로 걷는 느낌이라거나 발바닥이 욱신거리고 아파서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였다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느끼는 분들 또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오래 신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발이 자극에 점차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착용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기 어렵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발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통증 말고 피부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딱딱하거나 뾰족한 지압돌기가 계속해서 발바닥 피부를 누르고 자극하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잡히거나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세균 감염이라도 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잘 모르거나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심각한 궤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발에 습진이나 무좀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자극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이런 피부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슬리퍼를 고를 때 지압돌기의 강도나 모양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발에 땀이 차는 것을 막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해도 너무 장시간 연속해서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이나 크림 같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리퍼를 벗은 후에 발바닥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해서 붉은 반점이나 상처, 물집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네, 청결과 보습, 그리고 꾸준한 관찰이 중요하겠군요. 많은 분들이 지압 슬리퍼를 신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혈액순환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일 텐데요. 아까 발 마사지 연구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압 슬리퍼도 같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압 슬리퍼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사실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연구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발바닥 자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원하거나 혈액이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혈액순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딱딱한 돌기가 발바닥의 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장시간 착용할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겠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려고 신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는 지압 슬리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압 슬리퍼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외에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흔하지는 않지만 발바닥 자극이 과도하거나 몸 상태와 맞지 않을 경우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심하면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발바닥 자극이 신장이나 방광과 연결된 반사구를 활성화시켜서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만약 이런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슬리퍼 사용을 중단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하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주의할 점들이 많네요. 지압 슬리퍼 마냥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지압 슬리퍼는 발의 피로를 덜거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건강용품이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발에 특정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지압 슬리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심장질환, 혈관질환 등 만성적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압 슬리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사용해도 괜찮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네, 보조 수도제 또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발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부터 시작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압 슬리퍼의 장점과 또 숨겨진 위험성까지 정말 알찬 정보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한번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발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부위라는 점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발 마사지는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피로 해소, 혈압 및 맥박 안정, 부종 감소,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지압 슬리퍼는 이러한 발 마사지 효과를 집에서 간편하게 얻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 중에는 특히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지압 슬리퍼는 처음 사용할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이나 심하면 상처,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시간 착용 시 순환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어지러움이라 두통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압 슬리퍼를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알려주시죠. 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발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착용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너무 아프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둘째, 지압 강도가 너무 세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발에 땀이 차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용 중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발에 상처, 물집, 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위생관리도 중요하겠죠? 사용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린 다음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압 슬리퍼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발은 정말 우리 몸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소중한 기둥이자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발 건강 관리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발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한 건강 정보, 삶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골든헬퍼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